조직에서는 그 후원자를 모집하는 것보다 프로젝트를 하나 더 하는 게 인건비나 아니면 운영비를 얻는데 훨씬 더 빠르잖아요. 효과적이고, 그래서 단기적이고. 그래서 그, 예를 들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다시 또 뭐 좋은 일 하시네요나 아니면 국개업에서 했던 발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실무자들이 그러니까 급여가 좀 적더라도 그 나는 여기서 내가 그 성장하고 싶은 부분 그리고 가치 그러니까 내가 가치를 실현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 분야에 들어왔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근데 그런 경우에 이런 상황을 좀 맞닥뜨리는 것 같아요. 나는 분명히 이 지역에 이 프로젝트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맞지 않는데, 예를 들면 사무총장님이 우리 그래도 다음 달 당장 급여가 없고 운영비가 없으니까 그냥 이거 해야 된다. 맞지도 않고 상황에 맞지도 않고 맥락에 맞도 필요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도 아닌데 그래서 실무자가 거부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나라님은 어 당장 다음 달에 우리가 급여나 인건비를 생각했을 때 사무총장님 편을 들여서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실무자의 그런 가치 실현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존중해서 이거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루나님이 굉장히 극단적인 예시를 들면서 네네. 이거냐 이거냐를 선택하게 굉장히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음, 그,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왜 하는가를 생각했을 때 물론 실무자가 말하는 예를 들면 우리의 가치에 맞지 않는다도 뭐 생각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극단적인 상황 당장 내가 다음 달에 급여를 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그 고용 안정성을 생각했을 때 한 번은 이해를 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대의를 위해서 그럼 너희의 급여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직 구성원들도 사실은 많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이런 것 같아요. 사무총장님이 혼자 고뇌한 거야. 막 혼자 막 일주일을 막 엄청 고뇌해서 그래 나도 이게 맞지 않는 걸 알지만 이걸 하겠어. 그냥 하고 이거 해! 라고 던지는 것과 그 고뇌를 같이 좀 하면서 우리 조직원들이 한번 결정을 해보자라고 한 번 더 묻는 것은 저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만약에 내가 그냥 중간 관리자이든 실무자이든 아 저런 결정은 사무총장님이 알아서 하지 왜 저걸 나한테 묻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건 바람직한 조직 구성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통을 하고자 열었을 때 그것이 아 저건 내가 고민할 게 아니야 내 책임 아니야 나는 그냥 내가 나한테 주어진 만 하면 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동료 뭐 선후배 부하 직원 뭐 상사를 떠나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동료가 될 수 있을까 그건 또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극단적인 예시긴 하죠. 근데 비슷한 일들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당장 다음 달 월급까지는 아니더라도 내년에 우리 인건비 운영비 부족해 해서 사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일들은 있으니까 그러면 우배님 당장 다음 달이 아니라 내년 인건비와 운영비가 없는 걸로 우배님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우배님은 어떠세요? 저는 일단 대표가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그 상황이 싫어서 사실 여기까지 도망 오긴 했는데요. 만약에 그게 인건비 때문이라면은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고용 안정 또 그 월급을 받는 사람도 중요하기 때문에 할 것 같아요. 다만 제가 할 것 같아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일할 수 있는 가치가 동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것 같은데 다른 사람한테 이런 이유 때문에 하라고는 사실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잘 벌어오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저 같으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이 우배님처럼 선택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간 관리자가 됐을 때 결국은 꼭 나의 급여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조직이 움직여야 나의 일자리도 있는 거고 내 후배들의 일자리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오늘 노노님이나 우배님 같은 경우는 사실 훌륭한 중간 관리자라고 생각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대부분 그러니까 많은 실무자들이 어려운 거는 그렇지 않은 중간 관리자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이 경우가 있었을 때 대부분의 중간 관리자들은 총장님 하라니까 해야지. 너 월급 안 받을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 소통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어서 이야기인데 이런 사실 그 조직의 리더십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조직의 문화나 이야기를 했을 때 나나님과 우배님이 계속 그리고 또 이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결국은 소통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얼만큼 소통해서 이게 나의 일이 될 건지. 근데 그런 부분은 사실 중간 리더십이 사실 위에서도 기대하는 거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기대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좀 충족해주고 있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네, 중간 관리자가 소수를 통해 다수를 움직이는 조직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지 음, 네, 했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더 나눠볼 수 있으면 이야기해 주실 거고, 김님이 혹시,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내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무슨 얘기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중간 아, 네, 관리자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우배님이? 조직 내 소수인데 그 사람들이 움직인다고 해서 전체 조직의 문화가 변화가 될 수 음. 있을까? 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 네. 의문은 사실 저도 있습니다. 아, 네,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최근에 실무자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경험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무총장님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더가, 음, 그렇게 합리적이지 못한 푸시를 하고 있는 것을 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애쓰고 있는 이제 중간, 예를 들면 본부장님, 실장님, 팀장님, 이분이 그래도 애쓰고 있다는 걸 알아서 그나마 위로가 되고 조금 견뎌졌던 순간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들은 적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화라는 게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한 번에 뭔가 이게 조직을 뒤집어 엎고 한 번에 시스템이 갖춰지고 사실 이런 건 없어서 그래서 지금 저희의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중간 관리자가 됐고, 저희는 이렇게 약간 상명하달식으로 탑다운으로 일하기 싫고, 조직이 문화가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후배들하고 같이 일하고 싶고, 이걸 하고 싶은데, 그럼 이것에, 그러니까 핵심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나는 능력이 부족한 것 같고, 어렵고, 그래서 계속 중간 관리자들의 어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경우에 다수의 그 중간에 끼인 분들이, 그러니까 아까 우배님도 양쪽이 다 이해가 되는 상황을 얘기하셨잖아요. 양쪽이 이해가 되는데 설득하기 어려우면 입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의 중간 관리자는 굉장히 무능해 보이기도 하는 거죠. 저 사람은 가서 전달도 안 하고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혼자,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정말 결국 소통이 없으면 그냥 각자가 다, 그냥 좌절하고 약간 실망하고 포기하고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죠. 있지만 그게 그렇게 단시간에 된다거나 어떤 혁신적으로 온오프 탁 되는 그런 변화는 사실은 어렵겠죠. 이 질문은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그 빈곤이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사라질 수 있어! 라고 믿고 일하는 건가,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화라는 게, 다 이렇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yes, no!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되게 그냥 저는 교과서 같은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네. 저는 또 그러면 김님의 질문에 우배님이 설명해 주신 걸 보고 들었던 생각이, 그러니까 오히려 한 10명씩, 20명씩 일하는 조직들은 중간 관리자가 해봤자 3명, 4명이잖아요. 그러면 조직에 뭔가 움직이는데, 그나마 그래도 뭔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그거보다 훨씬 더 숫자가 늘어나는 그 규모가 있는 조직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간 관리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음, 10명의 중간 관리자가 있는데, 사실 나나님이나 우배님 같은 분이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소수가 이 조직을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중간 관리자들이, 이 개발 협력에는 중간 관리자들이 우배님이나 나나님만큼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우배님이나 나나님은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큰 조직에 계시면 아마 중간 관리자분들도 서로 비교를 당하시고 서로 평가를 당하실 거예요. 아마 움직이기 쉽지 않은
수도 있죠, 사실. 그래서 오히려 움직이기 쉬운 조직은 더 작은 규모의 조직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우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우면 우배님에게. 자신이 어떤 역할과 책임을 가졌느냐를 생각하기 나름이지 않을까요? 중간 관리자들도 뭐 묶어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다양하게 본인을 인식하고 있을 테니까, 네, 그거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 음. 저는 솔직히 어 그렇게 봤을 때 전 자신이 좀 없거든요. 정말 예를 들면 개발협력의 중간 관리자들은 그 조직에 대해서 이만큼이라도 고민하고 있을까? 아니면 나는 정말 내가 그러니까 내가 꼰대일 수도 있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을까? 내가 정말 후배 실무자나 아니면 이 조직을 위해서 내가 변화에 뭔가를 기여하려고 조금이라도 노력한다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낄 것인가 깰 것인가를 준비했을 때도 사실 그러니까 깰 수 있다라기보다는 우리는 깨려고 하는 생각조차 의식조차 하고 있는 사람들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몇이나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아까 그 중간 관리자들의 모임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근데 저는 그러니까 후배 실무자들한테 나의 중간 관리자가 별로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지만 중간 관리자들이 어떤지 사실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일방적인 관계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나님이나 우배님은 다른 동료들, 중간 관리자 동료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도 사실 궁금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피다에서 이 모임을 준비하면 사실 비슷비슷한 사람들만 오잖아요. 그나마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사실 들어볼 수 없는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서도, 아, 루나, 너나 잘해. 너도 그래. 라고 누군가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 자리에 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이 조직에 관한 이슈는 하나만 더 하고 조직에 대한 이슈가 갈게요. 어제 넘겼던 이야기여서 한 번 더 할까요? 말까요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잠깐만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막 길게 이야기는 안 할 것 같아서. 어제 이제 그 중간 조직 리더십에 대한 젠더 이슈들이 나왔는데, 어제 그 토론회에서 그냥 좀 어렵다고 오늘로 토스를 좀 했어요. 맥락을 설명해 드리면, 어쨌든 그 여성 리더십들이 육아 문제나 아니면 이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이런 것들로 사실 그 평실무자들에게는 여성의 인력들이 너무 많지만 사실 그 의사결정 구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중간 리더십은 그 여성 리더십들이 좀 배제당하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피해를 보거나 이 표현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게 성장하기에 좀 그 장애물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배님과 나라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좀 대안이나 이렇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죠. 장애물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해외 출장이 많은 업이라는 것에 일단은 문제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해외 출장이 많고 또 해외 출장을 다니고 현지에서의 경험이 있어야 이 일을 정말 이 일답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 때문에 좀 본의 아니게 밀리게 되는 그런 일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는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랑 좀 연결되는 건데요. 젠더 구성의 문제들은 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라서 이 분야만은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것 같더라고요. 개발 NGO 제가 이제 이쪽으로 오고 나서 이제 대표님들을 뭐 타 기관도 보고 이렇게 보다 보면서 개발 NGO의 대표는 내가 돈이 있거나 아니면 나의 네트워크로 돈을 끌고 올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잠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일을 해도 나는 대표는 될 수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는 2인자 열심히 일하면 2인자는 될 수 있겠다. 열심히 대표 밑에서. 근데 대표는 될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그 네트워크, 그러니까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네트워크가 우리 사회 전반에서 여성에게 더 맞느냐라고 봤을 때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실무자는 여성이 정말 많은데 뭐 예를 들면 리더십에는 남성이 많다든지,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랑도 같이 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그러니까 실무자 중에 여성 인력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점점점 이제 줄어들죠. 우배님 말씀하신 그런 이제 뭐 현지에서 일할 수 있는 뭐 여건이냐 환경이냐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우리 사회 공통의 문제인 육아도 있고, 저는 육아로 인해서 포기하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근데 그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일을 너무 하고 싶은데 육아를 못해, 그러니까 육아 때문에 일을 못해. 또 라는 비중은 저 기준으로, 제 주변 지인들 기준으로는 보통 일반 영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육아 때문에 나는 이걸 너무 일을 하고 싶었는데 못해. 이런 분들 많고, 오히려 이쪽 분야에 계신 분들은 내가 가진 아이 하나를 잘 키워내는 것이 너무 소중한 일이야. 그러니까 인간 자체에 되게 집중하는 성향의 분들도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과 이걸 동일시하지는, 그러니까 비교하지는 않는 분들이 오히려 좀 더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특성도 있지 않나? 되게 엇나간 얘기지만 한번 해봅니다. 네. 이건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확실히 아직도 한국 사회는 그 리더십에 대해서 비슷한 경력이면 그 남성을 선호하는 느낌들은 확실히 있는 거예요. 이 남성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실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험을, 죄송해요. 저희 패널들이 다 여성분들이어가지고 남자분들이 항의하고 싶으면 좀 이따 시간을 좀 드릴게요. 근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아직 남아 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 토론회에서 해주셨던 분들이 그 어제 그 젊은 실무자 활동가들이 이야기했던 거는 그 이제 이런 평가나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성별이나 그런 거에 아니라 역량에 맞게 하자라고 했을 때 또 아까 그 우배님이 말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그 역량이 해외 사회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는 또 내가 그 임신과 출산 때문에 갈 수 없고 그 경력만큼 단절이 됐을 때는 그만큼 또 피해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좀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저도 이제 지금은 사회자가 아니라 패널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 그 육아의 문제가 사실은 그 개발협력 사회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우리나라 한국 사회 남자들이 육아의 문제 훨씬 더 그 여성만큼 더 아직도 열심히 잘 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해서 임신과 출산에 그 여성들이 단절된 만큼 그 남성들이 그 이후에 그 여성분들이 빨리 그 경력을 회복하고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해야 된다, 더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과 나머지 하나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기관에서 평가할 때 그 부분들도 사실 그 이 기관에서 못 나간 게 아니라 육아와 출산의 경험은 사실 그 어떤 우리가 생명을 다루고 사람을 다루는 일에 되게 소중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 해외에 나간 것만큼 좀 쳐줘야 되지 않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